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68,079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43,359명, 완치 31,585명으로 집계되어 4.9%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6일은 사망자가 82명이 발생하여 1일 사망자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또한 동부자바의 확진자 급증에 가려져 있었지만 자카르타의 감염자 증가세는 여전히 증가 추세입니다. 반면 칼리만탄의 최초 한국인 확진자는 완치되어 퇴원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현재는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숙소에서 자가격리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술라웨시에서는 입원한 코로나 환자가 병원에서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환자는 임신한 아내의 출산을 곁에서 보고 싶다고 무단으로 탈출했으며 이에 해당 지역 보건당국은 시민들에게 해당 사실을 밝히고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국 해당 환자는 870km 떨어진 고향 마을에서 발견되었고 보건당국은 지정병원이 없는 지역이라 자가격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육군 참모총장이 200만 원이 넘는 첨단 마스크를 착용한 아내를 공식 석상에 동반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해당 마스크는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었으며 흡수 필터로 99.97%의 여과 능력을 갖춘 의료용 제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모총장의 아내가 고가의 마스크를 쓰고 공식 석상에 참석했다는 소식에 인도네시아 국민 대부분이 저렴한 천 마스크를 사용하는데 공직자의 가족이 200만 원이 넘는 비싼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등의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인도네시아 농림부가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는 유칼립투스가 함유된 아로마 테라피 목걸이를 개발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농림부 장관은 해당 목걸이를 15분 동안 착용할 경우 바이러스의 42%를 감소하며 30분 동안 사용할 경우 80%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해외 전문가들은 이 같은 농림부의 주장을 회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뚜렷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코로나19의 예방은 마스크를 사용하고 규칙적으로 손을 씻어 개인위생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900조 루피아 상당의 국채를 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추가 발행되는 국채 중 절반이 넘는 574조 루피아는 중앙은행이 담당할 계획이며 제로금리나 시장금리 이하로 매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발행되는 국채를 특별한 조건으로 사들이려는 이유는 이미 유동성 포화 상태인 시장에 추가 발행 국채를 소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중앙은행이 찍은 돈으로 국채를 매입하여 정부 재정을 늘리는 것은 신규 화폐가 대량 공급되면서 물가가 급등할 수 있고 중앙은행의 독립성 문제로 화폐 가치의 신뢰도도 떨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한 시도가 될 수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신용평가사들은 개의치 않는 분위기입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는 재정 부문을 평가할 때 국채 인수자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며 당분간 신용등급 조정은 없을 것이라 밝혔으며 무디스도 인도네시아의 물가 상승률이 신뢰할 만한 통화정책 아래서 통제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루머로 인해 시작된 부코핀은행 인출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국민은행이 인수 의지를 확실히 표명하고 고객들을 다독였습니다. 최창수 국민은행 글로벌 사업그룹 대표는 부코핀은행의 유동성 등의 문제가 없는데 최근 몇 가지 정확하지 않은 현지 언론 보도가 고객들을 불안하게 만든 것 같다며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자카르타를 방문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아직 국민은행이 부코핀은행의 법적인 일대 주주는 아니지만 8월 말까지는 관련 절차가 모두 정리되어 경영권을 가지게 될 것이며 인도네시아 정부와 금융당국이 해당 인수를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제협력 규모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국민은행이 직접 진출해 한국 기업들을 지원하고 인도네시아 시장 자체가 성장 가능성이 크기에 KB그룹의 마더마켓으로 키우고자 한다고 포부를 전했습니다. 국민은행 측은 부코핀은행 고객들을 안심시키는 한편 한국과 인도네시아와 양쪽에서 부코핀은행 인수를 위한 법적인 절차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공정거래위원회는 차량 공유 서비스 기업인 그랩 인도네시아의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300억 루피아 벌금 지불을 명령하였습니다. 해당 결정의 이유로는 그랩 인도네시아가 자사 계열 렌터카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그랩 인도네시아가 자사 계열 렌터카 회사의 차량에 우선적으로 배차하였고 장기 임대 계약 정보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등 내부 거래를 해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운전자와는 달리 계열 렌터카 운전자에게는 다양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독점과 부실 기업 경쟁을 금지하는 법률에 의하여
비즈니스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미국의 수직 이착륙 수송기 MV-12 오스프리를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오스프리 8대를 인도네시아의 대외 군사 판매 방식으로 판매하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외 군사 판매 방식은 무기 거래 시 이루어지는 국가 간 보증 계약으로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후속 군수 지원을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는 방식입니다. 해당 기체는 활주로 없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며 기존 헬기에 비해 속도는 2배 빠르고 항속거리는 2.5배 이상 긴 성능을 가졌습니다. 또한 배당 가격이 1,430억 원 수준으로 매우 고가이며 운용에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일본만 도입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방산업계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재정 문제로 공동 진행 중인 KF-X 사업 분담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시점에서 해당 구매 계획을 복지하는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재정이 어렵다던 인도네시아가 2조 4천억 원을 들여 오스프리를 구입하겠다는 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와 KF-X 분담금 지급을 놓고 꾸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적인 관광지인 발리는 지난 9일부터 뉴노멀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7월 9일부터 쿠타 해변, 네기안 스미냑 바둥의 4개 자연 관광지만 우선적으로 국내 관광객에게 개방이 되며 외국인 관광객은 9월 11일부터 방문이 가능하게 될 예정입니다. 발리 지방정부는 코로나19 대비를 위해 다양한 보건 규정들과 시설을 준비했으며 사람이 붐비는 유흥업종은 영업을 불허하였다고 전하였습니다. 이러한 발리 관광 재개 소식에 해당 지역 관광업 종사자들은 매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발리의 코로나19 발병 추이는 아직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여전히 매일 2자릿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누적 확진자는 2,000명을 넘었습니다. 현재 방역 전문가들은 보건 규정을 강화하지 않고 발리 관광을 재개할 경우 코로나19 감염의 새로운 진원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발리 지방정부가 무리하게 관광 재개를 하려는 이유는 발리섬의 주요 산업이 관광업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발리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거의 없다시피 하며 그 어떤 위기 때보다 어려움이 크고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7일 인도네시아 화산 중 가장 아름답다는 브로모 화산에서 야드냐 카사다라는 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행사는 힌두교인들이 풍요와 번영, 안녕을 위해 브로모 화산 분화구의 곡물, 과일, 꽃, 가축 등을 제물로 바치는 행사입니다. 특이한 점은 빈곤한 인근 주민들이 분화구 안에 자리를 잡고 있다가 참배객들이 던지는 물건을 그물로 받아내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물건을 받는 이유는 생활에 보태기도 하지만 재물을 받아내면 행운이 올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해당 의식은 15세기부터 시작됐으며 전해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자녀가 없던 왕과 왕비가 힌두교 최고의 신에게 빌었고 신은 막내 아들을 제물로 바치면 여러 명의 자녀를 낳도록 해주겠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왕과 왕비는 약속을 하고 여러 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었지만 막내 아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신과의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이에 참다 못한 신은 약속을 어기면 나라에 재앙을 내리겠다고 위협했으며 이 사실을 알게 된 막내 아들이 스스로 브로모 분화구에 몸을 던져 신의 노여움을 풀고 사람들을 구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때부터 마을 주민들은 힌두 음력 달력의 마지막 달 보름에 해당 의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행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관광객 없이 다른 해보다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